죽음을 무릅쓴 사랑. 조선시대 궁녀들에게는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 하지만 그녀들은 선택했습니다. 사형을 당할지언정 외로움 속에서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실록에 기록된 궁녀들의 금지된 사랑. 대식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었어요. 그녀들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죠. 보통 7세에서 13세였어요. 그리고 평생을 궁에서 보냈어요. 결혼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녀는 왕이 여자로 간주됐거든요. 왕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사형이었어요. 간통죄로 처벌받았죠. 그럼 궁녀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궁에서 일하고 나갈 수 있게 되면 이미 늙어서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대식이에요. 대식. 한자로 쓰면 마주 대할 때에 먹을 식.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친한 언니 동생 관계처럼 보였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는 사이.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와 같은 관계였어요. 두 궁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거죠.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언니 동생 관계로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온 생각씨는 나이 많은 상궁을 따랐죠. 상궁은 생각씨를 돌봐줬고 생각씨는 상궁을 의지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리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가족처럼 지냈죠.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이 깊어졌어요. 단순한 언니 동생을 넘어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됐죠. 그리고 어느 순간 둘은 대식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였을까요? 조선 왕실은 대식을 엄격히 금지했어요. 적발되면 사형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왕의 권위 때문이었어요. 궁녀는 왕의 소유로 간주됐거든요. 왕이 언제든 승은을 내릴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궁녀들끼리 관계를 맺으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봤어요. 왕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왕을 배신하는 행위였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유교 질서 때문이었어요.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어요. 남녀 간의 관계만 정상으로 봤죠. 동성 간의 사랑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여자끼리의 관계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죠. 세 번째 이유는 풍기문란 때문이었어요. 궁궐은 왕과 왕비가 사는 곳이에요.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하는 공간이었죠. 만약 궁녀들 사이에 대식이 퍼지면 궁궐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했던 거예요. 처벌은 얼마나 강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대식으로 적발된 궁녀들의 기록이 나와요. 대부분 사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처형됐냐고요? 보통 교수형이었어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죠. 때로는 곤장을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100대, 200대, 맞다가 죽는 거예요. 처형 전에는 고문도 당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궁녀들도 찾아내야 했거든요. 대식은 보통 여럿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쌍이 적발되면 그들과 친한 다른 궁녀들도 의심받았죠.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고 연루된 궁녀들을 모두 처벌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10명, 20명이 한꺼번에 처형되기도 했죠. 왕실은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어요. 다른 궁녀들이 두려워하도록 공개 처형을 하기도 했어요. 궁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처형 장면을 보게 만들었죠. 너희도 대식을 하면 이렇게 된다. 경고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식은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궁녀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형을 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그녀들은 대식을 선택했어요. 그것만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조선 왕실은 500년 동안 대식을 금지하고 처벌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인간의 본능을, 외로움을,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식은 계속됐고 그 기록은 실록에 남아 있어요.
궁녀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대식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처음부터 사랑이었던 건 아니에요. 어린 생각씨가 궁에 들어오면 나이 많은 나인이나 상궁이 돌봐줬어요. 궁중 규칙을 가르치고 일하는 법을 알려주고 밤에 함께 자며 외로움을 달래줬죠. 생각씨는 이 언니를 따랐어요. 부모를 떠나 혼자 온 아이에게 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잠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언니 동생 사이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이 변했어요. 생각씨는 나인이 되고 나이는 상궁이 됐어요. 둘은 10년, 20년을 함께 지냈죠.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결혼할 수도 없었고 궁밖 사람과 만날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서로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졌어요. 단순한 언니 동생을 넘어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됐죠. 어느 순간 둘은 약속을 했어요. 평생 함께 하자고, 서로를 지켜주자고. 이게 바로 대식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대식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둘만의 은밀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고요? 밤에 둘만 있을 때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했어요. 나는 평생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도 나만 바라봐 주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이런 식으로요. 때로는 작은 의식을 치르기도 했어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서로 교환하거나 피를 섞어 마시는 의식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 모든 게 비밀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됐거든요. 적발되면 사형이니까요. 그래서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조용히 약속을 나눴어요. 약속을 하고 나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언니 동생이 아니었어요.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된 거죠. 대식 관계가 되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궁녀들은 보통 여럿이 한 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 개인 방을 가질 수 있었죠. 특히 상궁이 되면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어요. 대식 관계인 두 궁녀는 이 방에서 함께 살았어요. 겉으로는 그냥 언니가 동생을 돌봐주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지냈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하고, 밤에는 함께 잠들었어요. 서로의 옷을 빨아주고, 아프면 간호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줬죠. 다른 궁녀들도 대충 눈치챘어요. 저 둘이 대식 관계구나.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비슷했으니까요. 궁녀들 사이에서는 대식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다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상궁들이 감시했거든요. 특히 나이 많고 권력 있는 상궁들은 대식을 엄격하게 단속했어요. 그들은 왕실의 명령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식 관계인 궁녀들은 밖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너무 친밀하게 보이면 안 됐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언니 동생처럼 존댓말 쓰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했어요. 대식 관계는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대식 관계에는 역할 구분이 있었대요. 한 명은 남편 역할, 한 명은 아내 역할을 했다고 해요. 남편 역할을 하는 궁녀는 보통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았어요. 상궁이나 고참 나인이었죠. 이 사람이 생계를 책임졌어요. 물론 궁녀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구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얻어오는 역할을 했죠. 아내 역할을 하는 궁녀는 보통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았어요. 생각시나 어린 나인이었죠. 이 사람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준비하는 일들이요. 물론 이건 전통적인 역할일 뿐이고 실제로는 서로 도우며 살았겠죠.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밤에는 함께 잠들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서로를 안고 잤죠. 외로움을 달래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생을 함께 보냈어요. 어떤 대식 커플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대요. 젊었을 때 만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한 거죠. 그들에게 서로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는 그들에게 서로만이 전부였던 거죠.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적발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만약 들키면 사형당할 거라는 공포, 그 속에서도 그들은 선택했어요. 함께하는 것을, 외롭게 죽는 것보다 함께 살다가 함께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조선시대 궁녀들의 대식이었어요. 금지된 사랑. 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죠. 궁궐에는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있었어요. 대식을 막기 위해서였죠. 누가 감시했냐고요? 먼저 제조상궁이 있었어요. 제조상궁은 궁녀들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이들은 왕실의 명령을 받아 궁녀들을 철저히 관리했죠. 매일 밤 순찰을 돌았어요. 궁녀들이 자는 방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징후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만약 두 궁녀가 너무 친밀하게 보이면 바로 의심했죠. 따로 불러서 신문하기도 했어요. 너희 둘 사이가 뭐냐? 대식 관계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대부분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언니 동생 사이입니다. 하지만 제조상궁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감시했죠. 증거를 찾을 때까지. 또 다른 감시자는 다른 궁녀들이었어요. 궁녀들끼리도 서로 견제했거든요.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사이가 있으면 서로를 고발하기도 했어요. 저 둘이 대식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보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또 때로는 상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대식을 적발하면 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녀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적발되는 순간은 보통 밤이었어요. 제조상궁이 순찰을 돌다가 수상한 방을 발견하면 갑자기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두 궁녀가 함께 자고 있었죠. 한 이불을 덮고 서로를 아는 채로. 제조상궁이 소리쳤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궁녀들은 깜짝 놀랐겠죠.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추워서 함께 잔 겁니다. 하지만 제조상궁은 믿지 않았어요.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방을 뒤졌어요. 서로 주고받은 물건이 있는지, 머리카락이나 편지 같은 게 있는지 모두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른 궁녀들을 불러 증언을 받았죠. 저 둘이 평소에 어땠는지, 너무 친밀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체포됐어요. 두 궁녀는 끌려갔죠. 어디로? 형조로 갔어요. 형조는 범죄를 다루는 관청이었거든요. 거기서 정식 신문을 받았어요. 형조에 끌려간 궁녀들. 그들을 기다리는 건 고문이었어요. 먼저 신문부터 시작했어요. 너희 둘은 대식 관계냐? 궁녀들은 부인했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언니 동생입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믿지 않았어요. 고문을 시작했죠. 어떤 고문을 했냐고요? 먼저 곤장을 쳤어요. 엉덩이와 다리를 때리는 거예요. 10대, 20대, 점점 세게 때렸죠. 궁녀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서, 그리고 두려워서.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더 심한 고문으로 넘어갔죠. 주리를 틀었어요. 다리에 나무 막대기를 끼우고 양쪽에서 조이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아팠대요. 그래도 버티면 손가락을 짓눌렀어요. 손가락 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꽉 조였죠.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결국 대부분 자백했어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예, 우리는 대식 관계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자백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캐내야 했거든요. 다른 대식 커플이 누구냐? 누가 너희를 도와줬냐? 얼마나 오래 관계를 유지했냐? 모두 털어놓으라고 했죠. 궁녀들은 울면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 이름을 댔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연루된 궁녀들이 줄줄이 체포됐어요. 한 쌍을 잡으면 10명, 20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신문이 끝나면 판결이 내려졌어요. 대부분 사형이었죠. 어떻게 처형됐냐고요? 보통 교수형이었어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죠. 처형장은 궁궐 밖이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처형 당일, 궁녀들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대식 관계였던 두 사람. 서로를 바라봤죠.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함께 처형장으로 갔어요. 목에 밧줄이 걸렸고 의자가 치워지면서 두 사람은 함께 죽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궁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했어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너희도 대식을 하면 이렇게 된다. 경고하는 거였어요. 궁녀들은 떨면서 지켜봤죠. 친구가, 언니가 목숨을 잃는 모습을.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식은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외로움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죽음의 공포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무서웠던 거죠. 여기까지 대식 적발과 처벌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실록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례들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러 대식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인조 때 일이에요.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그해 궁궐에서 대규모 대식 사건이 적발됐어요. 얼마나 많았냐고요? 무려 30명이 넘는 궁녀가 연루됐어요. 어떻게 발각됐냐면 한 궁녀가 제보했어요. 자기 언니가 다른 궁녀와 대식 관계라고. 왜 제보했을까요? 질투 때문이었대요. 언니가 자기보다 대식 상대를 더 아끼니까 화가 나서 고발한 거죠. 제조상궁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파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 궁녀들끼리 서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언니의 대식 상대도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줄줄이 엮여 있었던 거예요. 결국 30명이 넘는 궁녀가 체포됐죠. 인조는 크게 노했어요. 어찌 궁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즉각 엄벌을 명령했죠. 궁녀들은 고문을 당했어요. 누가 주동자냐? 얼마나 오래 관계를 유지했냐? 다른 사람은 또 누가 있냐? 모두 자백받았죠.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동자 10명은 사형, 나머지는 곤장 100대 후궁에서 추방, 사형은 공개 처형으로 집행됐어요. 다른 궁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10명을 목매달아 죽였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궁녀들의 풍기문란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말 풍기문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영조 때도 대식 사건이 여럿 있었어요. 영조는 개혁군주로 유명하죠. 왕실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대식도 철저히 단속했죠. 영조 12년, 1736년, 궁녀 5명이 적발됐어요. 이번에는 우연히 발각됐어요. 한상궁이 밤에 순찰을 돌다가 수상한 방을 발견한 거예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밤늦은 시간인데 궁녀들이 웃고 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5명의 궁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것도 두 쌍의 대식 커플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상궁은 즉시 보고했고 5명 모두 체포됐죠. 영조는 직접 신문했어요. 어찌 감히 궁중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궁녀들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5명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처형 전 궁녀들은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대식 상대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어요. 관리들이 빼앗아 버렸거든요. 하지만 실록에는 그 내용이 일부 기록됐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500년 전 궁녀들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 순조 때는 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순조는 정조의 아들이에요. 11세에 왕위에 올랐죠. 순조 5년, 1805년, 두 궁녀가 동반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대식 관계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둘은 1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어릴 때 만나서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조상궁이 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친밀하게 보인다고 조사를 시작했죠. 궁녀들은 두려웠어요. 들키면 사형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둘은 결심했어요. 함께 죽자고. 어차피 죽을 거. 서로 떨어져서 죽느니 함께 죽는 게 낫다고. 그날 밤 둘은 조용히 우물로 갔어요. 서로를 껴안고 함께 뛰어들었죠. 다음 날 아침 시체가 발견됐어요. 서로를 꼭 아는 채 물에 떠 있었대요. 순조는 이 사건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궁녀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대식을 허용할 수는 없었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안타까운 일이나 법은 법이다. 대식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라. 두 궁녀의 죽음은 다른 궁녀들에게 경고가 됐어요. 하지만 대식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죠. 대식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됐어요. 고종 때도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고종 시대에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많이 변했죠. 하지만 궁궐 안은 여전했어요. 대식 단속은 계속됐고 처벌도 계속됐어요. 고종 20년, 1883년 마지막으로 기록된 대식 사건이 있어요. 두 궁녀가 적발됐는데 이번에는 처벌이 조금 달랐어요. 사형까지는 안 갔어요. 대신 곤장을 치고 궁에서 쫓아냈죠. 왜 처벌이 약해졌냐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형까지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궁에서 쫓겨난 궁녀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고, 결혼도 못하는 나이였어요. 결국 거리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사형보다 더 잔인한 처벌이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궁녀들이 대식으로 처벌받았어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수백 명, 기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수천 명은 됐을 거예요. 그녀들은 모두 사랑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죠. 지금까지 궁녀들의 대식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대식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궁녀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7세에서 13세의 궁에 들어와요. 부모와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죠. 결혼은 할 수 없어요. 남자를 만나면 사형이에요. 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60세가 될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해요. 그 긴 세월 동안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다른 궁녀들 뿐이에요. 그녀들이 유일한 가족이고 유일한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냥 친구로만 지내기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함께 살다 보니 감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사람이었으니까요. 밤에 혼자 누우면 외로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 혼자 듣는 바람 소리,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때 옆에 누군가 있다면? 따뜻한 손을 잡아준다면? 서로를 안아준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요? 대식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서적 유대감이었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대식의 본질이었던 거죠. 궁녀들에게 대식은 생존 전략이었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함께하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아플 때 간호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조선 왕실은 궁녀들을 도구로 봤어요. 왕을 시중드는 도구, 궁궐을 관리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궁녀들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외로움, 슬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건 무시됐죠. 그냥 시킨 일만 하면 됐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고, 불평하면 안 됐어요. 하지만 궁녀들도 인간이었어요.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죠.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식을 선택한 거예요. 왕실이 금지해도, 사형 위험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인간의 욕구였던 거죠. 문제는 조선 사회가 이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끼리의 사랑은 부자연스럽다. 도덕에 어긋난다. 이렇게 규정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에 정해진 형태가 있나요? 남녀 간의 사랑만 정상이고 그 외는 비정상인가요? 궁녀들의 대식을 보면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과연 누가 잘못한 건지. 조선 왕실은 500년 동안 대식을 금지하고 처벌했어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궁녀를 죽이고 추방했죠. 하지만 대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동성 간의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만큼 자연스럽다는 것을, 사랑에는 형태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 하지만 500년 전 조선에서는 이게 범죄였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죠. 궁녀들은 알고 있었어요. 들키면 죽는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궁녀 대식의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사랑. 하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선택,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조선 왕실은 이들을 처벌했지만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평생 갇혀 살라고 강요하면서 외로움은 견디라고 한 왕실. 그들이 더 잔인한 건 아니었을까요? 궁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궁에 들어간 순간 모든 자유를 잃었죠. 결혼할 자유, 사랑할 자유, 심지어 외로워할 자유조차 모두 빼앗겼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찾은 건 서로였어요. 같은 처지의 다른 궁녀. 그녀만이 이해해줄 수 있었고 위로해줄 수 있었죠. 대식은 반항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해요. 개인의 행복을 무시한 사회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사랑을 죄악시하는 제도는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500년 전 궁녀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증명했어요. 실록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